위안부 관련이든지 그리고 또 핵을 유일하게 맞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 핵을 맞은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때 당시 일본인 저 혼자. 네, 안녕하세요. 카와세 토모카라고 하고요. 일본 치바현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졸업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학교 날씨도 좋아가지고. 과는 네. 어디 학과 나오신 거예요? 정치외교학과예요. 정치외교학과. 보통 잘 안 가는 학과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4년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다녔었던 학과가 국제사회학부여가지고 그거랑 그나마 비슷한 학과를 선택했을 때 전체외교학과? 그럼 4년제를 다니고 편입해서 온 거예요? 맞아요. 뭐 장학 지원 이런 걸로? 그건 아니고 그때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제가 잘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제가 원래 그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을 하는 선수를 했었어요. 진짜요? 네. 나 이게 몰랐잖아.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냥 대학 갔는데 그나마 제가 잘하는 게 그 한국어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한국 가가지고 취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대학생 때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어떤 이유에서? 엄마가 드라마나 그런 거를 좋아했었고 홈스테이 오는 언니들을 저희 집에서 묵고 그렇게 했어요. 한국인들? 네. 근데 그 언니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저만 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대학생 때 학교 안에서 그 교환유학이나 그냥 단기 유학 같은 거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 어머니는 반대가 없으셨겠네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약간 그 지원은 못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면 가도 된다. 그럼 돈은 어떻게 구해서?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나서 1년 동안 알바를 한 3개인가? 와, 일본에서? 네.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모으고 엄청 갔어요. 많이? 얼마나 모았길래 엄청 진짜 많이? 일본에서 하나도 안 벌고 그냥 돈만 모았어요. 지금 좀 다 썼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제. 그때 돈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계속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싱크로나이즈는 뭐 선수 준비까지 했던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전국 대회 주니어 올림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5위, 5위? 대학생 때는 코치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 성균관 대학교라는 곳 처음 와봤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곳이네요 여기. 너무 힘들어. 와, 지금 무슨 등산하는 느낌. 맨날 그랬어. 대학교 언덕에 버스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것도 거기 중간까지만 가거든요. 제가 다녔던 과는 수성관 꼭대기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안 보여요 어차피. 어차피 더 등산을 해야 돼요. 버스 타고 와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네. 올라가 보는 걸로. 좋아요. 가야 되는 곳은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고. 여기가 공부 잘하는 학교라서 되게 조용하네요. 그래서 제가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못하세요? 저는 이게 예전에 선수였어가지고 공부를 즐기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억지로 했던 사람이어서 여기에 들어왔던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층에서도 공부했고. 여기에서 공부를 했고. 네네. 오늘 근데 어차피 수업이 다 없잖아요 지금. 근데 토요일 하는 있어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해야겠네. 모르겠어요. 이 많은 책상들 중에서 네. 외국인 분들은 몇 분 있었어요?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그거 꽤 많았네요. 그 중국 학생이 많거든요. 성균관대가. 그 중국 학생은 그 입학 그 처가 따로 있어요. 입학소가? 네. 왜죠?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중국 분들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대학 관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중국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수업도 중국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이 있어요. 따로. 약간 교양 수업 같은 거 경우에는. 중국 학생들만 모아서. 네. 아.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게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일본어랑 한국어만 되니까 난 항상 한국어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수업, 그 시험 같은 것 경우에도 교수님들이 중국어로 적어도 된다, 영어로 적어도 된다. 시험을 칠 때.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학교도 돈 벌어야지.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일본어 안 되구나. 당연하지. 나도 한국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맞아요. 맞죠? 한국 공부하러 온 거지. 그리고 그것도 있거든요. 요새 그 일본인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인스타로? 아니 그냥 주변 친구도 아. 그렇고 만나는 사람끼리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사람 만나고 싶다고. 근데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일본인 친구를 한국에서 안 사귀었어요. 아. 근데 이것도 공통점이 있는 게 저 촬영한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국어가 그나마 유창하게 되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네. 같아. 나 갈까요? PPL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있어도 돼요. 아 그래요? 노린 거야. 가야지. 광고 달라고? 과가 정치 외교학과. 어떤 공부를 하죠? 국가 안보, 국가 안보, 정치 사상 같은 것도 배우고. 정치 사상 같은 거 네.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요. 그런 수업도 있어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네네. 얽혀 있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있죠, 네, 많죠. 좀 지나긴 했지만 본인이 겪었던 어떤 불편함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완전 많았죠.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입장일 네네. 뿐인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수업을 어쩔 수 없는 과니까 그런 주제를 다뤄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그 교수님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일본 정치 제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 사람이 한 3명 있었거든요. 다들 한국어를 이 정도로 유창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교수님 저만 그렇구나. 네. 한국어 잘하니까. 정가양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사실 저는 요즘 저는 그냥 뭐 대본 봐야 돼요?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생각이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물 속에만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조금 불편하다. 예를 들면 주제가 어떤? 그 위안부 관련이든지. 근데 과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얘기긴 한데. 맞아요. 그리고 또 아하. 와 진짜 민감하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거는 카카오보였나? 그때는 그 핵에 관련된 건데 핵을 유일하게 맞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핵을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그 핵을 맞은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때 다시 일본인 저 혼자.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좀 뭔가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교육? 일본 내에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진짜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다. 네. 그 나라마다 다르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그냥 슬픈 일이었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다시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눈빛으로? 교수님도 아시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를.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끼를 부려버리네. 이러고 있었다가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봐. 걔가 통역해줄 거야. 이래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고 한국어로 그 친구가 통역해주고. 근데 받아들이는 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였나 보네요. 그냥 그거는 수업이고 다 궁금하니까. 약간 그냥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일본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는 역사고 과거 일어났던 거니까. 그냥 지금 세대 살고 있는 저니까 지금 뭔가 일어나면 뭔가 거기에서 일본이 잘못하거나 그러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약간 그런 마인드에서 본인이 죄송하다 할 건 아니고 솔직히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동정이니까 그냥 진짜 미안하다. 약간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관광지에서 약간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런 거를 보면은 좀 같은 일본인도 부끄럽고 미안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그 정도는 있죠. 네. 그 정도 양심은 근데 토론 수업은 조금 좀 결이 다른 게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면은 그 교수님 조절을 해주시는데 학생끼리 토론하는 수업이면은 그냥 학생이 한 6명 이렇게 같은 그룹 돼가지고 5대1? 네. 그래서 나도 근데 이게 참 그렇겠다.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죠. 과가 또 정치 외교학과니까. 저는 더 내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애초에 토론 수업을 싫어하는데 그런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저만 주고받고 어쩔 수 없겠다 진짜. 제 그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좀 되게 눈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토론 수업이면 무조건 친구랑 같이 들어야 돼. 한국인 친한 친구랑. 한국인 친한 친구나 아니면 아예 다른 친구. 그래야 그 친구가 변론이라도 좀 해주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나 신기했어요. 아니 그래요? 도대체 일본인 분들이 왜 일본어 학과를 가는 건지. 그니까요. 제 친구도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모국어를 하는데 러시아어 학과를 갔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치트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가는 이해 저도 이해를 안 하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하기 싫다. 근데 유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추천하죠. CC를 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근데 왜 비밀 연애를 한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다들 알면 약간 눈치도 보이고 그것도 있었어요. 약간 남친은 복학생인데 그래서 약간 선배 해가지고 후배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느낌?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냥 자연히 있고 싶어 해가지고 굳이 밝히기 싫었던. 잠깐만 궁금한 게 생겼다. 뭐예요? 일본은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비공개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굳이 뭐 프로필 사진에 안 한다던가 많은데? 거의 안 하죠? 네.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의 일본은 안 해요. 뭐 남자친구 생기든 여자친구 생기든 나 이렇게 생겼어요 있어요 이런 거 안 하죠? 굳이 안 하는 거 같아.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왜냐면 약간 일본은 자기 생활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연애 대상이 생겼다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굳이 그 연애를 했다고 그 뭔가를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안 쳤어요. 그래서 맞아.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아. 뭐 CC하면서 뭐 좀 재밌었던 순간들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거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지만 남친은 좀 공부 잘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재수 없는 스타일. 천재다. 진짜 재수 없는데 그거를 저는 이용했어요. 걔가 약간 전리한 거를 제가 시험 기간을 보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안 돼요? 나만의 특권이죠?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과였잖아요. 네. 정치학과다 보니까 간혹 뭐 정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둘이서. 남자 얘기를 할 때마다 뭐 막 그렇게 싸우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 남자친구가 대문자 튀어가지고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남자친구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화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약간 공감을 원하는데 그게 안 해주니까 너무 서운함. 대부분 한일 커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다들 T를 만나서 고생을 하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얘기 해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뻔했는데 그거를 약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내주니까. 그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모카 같은 분이 2명 있으면 힘들거든요. 맞아요. 무너지니까. 근데 반대로 그 남자친구분 같은 스타일도 2명 있으면 힘들어요. 그쵸. 그냥 다른 면이 있어서 서로 약간 맞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싸우는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한 2번 정도 크게 싸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면은 한국어가 이렇게 유창하게 서울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외국인이라는 거 까먹고 막 한국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눈물부터 쭈르륵 나오고 맨날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우니까 남친이 갑자기 미안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의 오름은 필살기다. 그런 얘기 알아요 혹시? 네. 일본에도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좀 힘들어요. 갑자기 윽해요? 얘기도 안 하고 물어버리면 네. 좀 당황스러워. 뭐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되게 울 때 약간 이쁘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엉엉으로요? 진짜 너무 서럽게 뭐 가호흡? 이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초필살기네. 생각보다 많이 감정적이신가 보네. 진짜 완전 아니 그 MBTI F가 한 거의 99%? 그러니까 90%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항상. 남자친구분 화이팅.
근데 왜 저를 응원 안 해주고 왜 남친 편인 거예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남자친구 화이팅. 네. 근데 저도 미안하긴 해요. 되게 제가 감정적이니까. 네. 어쨌든 잘 근데 화해하고 끝내는 거니까. 근데 진짜 별로 안 싸워요. 지금 비자는 네. E7. E7. E7 어떤 비자예요? 회사가 스폰서로 돼가지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취업을 했다는 얘기고. 네. 어떤 회사예요? 저는 그 크리에이터 MCN 회사라고 하면 되나? 그 가볍게- MCN이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요? 일본 시장 진략. 조국을 침략해버리는. 마케팅 이런 것도.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CRM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CRM? 네, 약간 고객 너무 관리. 어려운 단어다. 고객 관리. 몇 년 차시죠? 이제 1년 됐어요. 전문가가 되셨구나. 아니에요. 여기 자주 왔어요? 한 번씩? 아니 그냥 지나갔어요. 갑자기 학교 되게 좋아 보인다. 이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비자가 끊기면은 자기 나라 쫓겨나는 거여서 돌아가야 되는 거여서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면 네, 바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네, 바로. 바로? 2주 이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잘. 그냥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한테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서 약간 사직 증명서 같은 거를 받아와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렵다. 어렵군요. 열심히 다니셔야겠다. 직장이 힘들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빨리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던데 맞아요. 도대체 왜 빨리 엄마가 되고 싶은 거야? 어릴 때부터 저는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기를 낳고 싶었던 게 원래 꿈이었거든요. 근데 가끔 연절이나 추석이나 설날 때 다들 내려가시거나 부모님 뵈러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 근데 연휴니까 혼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외로워. 근데 그렇다고 일본 가려고 하면 너무 비싸. 진짜 다 돈이 문제. 네. 그래가지고 빨리 내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비자 때문에 살아가야 되니까 일본 가는 계획도 없고 해서 한국에서 일단 우샤우샤 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돈이나 뭔가 이런 시간 여유가 생기면은 제가 일본 식당이든지 카페든지 그런 거 차리고 싶어요. 제가 뭔가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하고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